10억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말은 얼마 전 만난 60대 초반에 은퇴한 변호사분이 꺼낸 말입니다. 현직 시절 수십 년을 쉼없이 일해왔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는 축복처럼 느껴졌죠. 안정된 수입, 탄탄한 퇴직금, 여유 있는 생활. 누구나 꿈꾸는 노후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마치 긴 휴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휴가가 삶의 전부가 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변호사분은 은퇴 후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배우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졌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건강이 나빠지니 외출도 줄었습니다. 활력을 잃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기고 말았죠. 결국 10억의 퇴직금은 건강과 함께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을 준비했어야 했어요. 사례는 그분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62세의 박모 씨는 교사로 정년을 마친 후 7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늘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었죠. 인테리어에만 1억 가까이 투자했고 좋은 원두와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 몇 달은 손님이 있었지만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고 나서는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는 문을 닫았고 남은 건 건강 악화와 월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끝난 아쉬움이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 해도 체력도 안 되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안정된 시스템이지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 김모 씨는 은퇴 후 처음엔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해 왔고 손주도 자주 보게 되며 정서적으로는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문제는 역할의 상실이었습니다. 현직 시절엔 사회적 네트워크와 책임감으로 하루가 바빴는데 은퇴 후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게 되며 건강도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더 쪼그라들었고 결국 병원에서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게 일이든 봉사든 아니면 소소한 취미든. 이 세 사례는 모두 은퇴 후 건강과 정서, 그리고 경제라는 세 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나머지 두 축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요. 많은 사람이 은퇴 자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들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특히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 토대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은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운동 코치를 붙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건 지출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고정 수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도 월세 수익, 임대 수익, 소소한 온라인 활동 수익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예측 가능한 삶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분처럼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한 번에 사용하는 식의 구조는 위험합니다. 가능한 한쪽이어 쓰기, 목적별 자산 배분, 그리고 정기적인 지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스스로 나의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은 일과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삶의 리듬과 목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참여한다는 감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퇴직금을 먼저 고민하지 마세요. 퇴직금을 어떻게 쓸지보다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건강 관리가 포함돼야 하고 정서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인 경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퇴직금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10억, 2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나의 일상과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은퇴하기 전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50대 후반의 예비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돈보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보게 됐어요. 당신도 이제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앞서 10억 퇴직금으로 떠난 후 건강 악화와 경제적 붕괴라는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자산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정서 안정, 그리고 고정 수입 기반의 경제 구조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더 깊이 있게 이어가려면 왜 은퇴 후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악화를 막을 수 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연구 결과는 역할 상실에 따른 신체 활동 감소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생활 구조 붕괴가 주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2년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은퇴 후 갑작스러운 활동량 감소는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출근하며 일정한 시간에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면하며 형성된 루틴이 사라지면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불균형을 일으켜 무기력과 우울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은퇴 직후 체력이 유지되는 60대 초반에 건강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70대 이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노화는 생물학적으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서스의 붕괴입니다. 즉, 몸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이 오기 전, 즉 은퇴 후 초반 5년이 노후 건강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과학 기반의 실천 전략이 있습니다. 1.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이다. 은퇴 건강 루틴 만들기.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 15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꾸준히 해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27% 감소하고 뇌 노화 속도도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은퇴 직후 매일 30분 걷는 습관을 만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 내원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즉, 매일 걷기, 스트레칭, 약간의 근력 운동만 해도 몸과 뇌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A.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인지 활동을 설계하라.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화되고 방치하면 위축됩니다. 미국 NIH의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인지적 자극을 주는 활동을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최대 48%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있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은 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우울과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시니어 대상 강의를 듣거나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인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망은 생존 전략이다. 고립을 경계하라. 은퇴 후 고립은 조용한 위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회적 고립을 하루 15개비 흡연만큼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사람을 만나고 월 1회는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커뮤니티 모임,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생명 연장의 실질적 전략입니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떤 루틴과 연결망으로 설계하느냐가 나머지 건강, 돈,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과 뇌 그리고 감정에 매일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걷고 배움을 지속하고 사람을 만나며 하루하루의 루틴을 만들어 간다면 10억 퇴직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전성기가 되어야 하니까요.